오케이, 가봅시다. 국어 대가리입니다. 국어 대가리 가봅시다. 영어 자체가 재밌어. 자, 우선 우리 어디 바로 좀 체크해 주시냐? 이 작품 해설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사를 체크합시다. 현대. 이 소설에서의 현대사는 거의 뭐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대적 배경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현대사라고 한 다음에 우리 옆에다가 부정적 현실이라고 적어주고, 자, 어떤 점에서 부정적이냐? 거기에 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국어대간이라고 하는 희곡은 바로 현대사회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산업사회가 왜 부정적이야? 산업사회가 우선 첫 번째,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 개개인은 한 명의 뭐라 할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나는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체 가능한 하나의 부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존재고, 이러한 기계적인 노동 속에서 사람은 무슨 취급받는다? 바로 사람은 부품 취급을 받는다. 인간은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존재이자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받는 거지. 그리고 기계적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의미를 하나만 더 챙겨주자면, 자, 기계적 노동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뭐야? 그냥 무한 반복인 거야. 기계가 여러분들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노동해? 노동해? 전혀 아니죠. 그냥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주어진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할 뿐인 거잖아. 즉, 이 노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 부여하지 못해. 전혀 부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의미한 행위다. 이렇게도 좀 체크해 줍시다. 무의미한 행위.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의 노동은, 기계적인 노동은 되게 무가치한 노동이다. 무의미한 노동이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뭐 비단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가 개개인이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가 없다. 그냥 뭐 단순히 작업반장 이씨, 김씨 약간 이런 식으로. 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상품인데 거기에 정 주고 마음 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부재한 공간이다. 자, 이러한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소설에서는 익명성으로 나타내요. 익명성. 특히 이 국어 대가리에서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성씨로만 등장하거나, 두 번째, 등장인물이 그 직업으로서만 등장하거나, 그러니까 회사원 A 이런 식으로, 우유 배달부 B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명으로만 불리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장인물에 대한 무슨 법? 명명법이라고 하죠. 이름 붙이는 방법. 이런 명명법을 통해서 익명성을 드러내고, 그 익명성이 뜻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뜻하더라.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뜻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 있어. 사실상 이런 걸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 결국 무슨 현상? 인간 소외 현상을 다루는 게 요새 현대 수업서, 현대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간 소외라는 문제. 우리가 한 명의 어떤 객체, 한 명의 존재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부품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인간 소외 현상.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희곡이야. 오케이? 자, 쭉 넘어가서 앞부분 줄거리랑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명의 참고직인 자안과 기임은, 자안과 기임, 어디서? 장이라고 하는 성씨에서 파생이 된 거고요. 기임은
김이라고 하는 성씨에서 파생이 된 거야. 그래서 장과 김은 둘 다 뭐다? 성씨야, 성씨. 성씨로 등장인물에 무엇이? 이름이 결정이 됐지. 자, 세 명마다 트럭에 실려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자, 우리 창고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도 좀 잘 챙겨줍시다. 창고. 자, 창고에서 바로 뭐가 벌어져? 기계적 노동이 벌어지잖아. 이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서 단순 기계적 노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창고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우리 현대 산업사회의 축소판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축소판. 그래서 창고는 산업사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사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러한 창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자음과 기인 역시 뭘 상징해?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거지. 자,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일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줄까요?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그리고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 이게 바로 뭐다? 기계적 노동이다. 이 기계적 노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자,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안과 달리 이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밑줄을 그을게요. 인물의 뭘 파악하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자.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한 자안.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한 자안. 반면에 기임은 자신의 일에 무엇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면서 자아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래서 기임은 회의를 느끼는 어떤 인물? 불성실한 인물.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렇다 해서 자아와 기임은 그런 갈등 관계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둘이 서로 되게 알뜰살뜰 챙겨주는 관계. 자,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에 따른 누구? 달인과의 만남에 열중하더라. 그래서 무슨 모습을 보여준다?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성실한 모습. 자, 그리고 이 달인이라고 하는 인물도 잘 챙겨줘야 돼. 우리 달인에다가 세 번 칩시다. 우리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야. 자,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 되게 욕심이 많지? 그래서 이 달인은 그런 탐욕스러운 인물이에요. 탐욕스러운. 따라서 물질적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 물질적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 자, 그런 가운데 사건이 하나 벌어져. 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게 된다. 이게 바로 중요 사건이 발생한 거고, 따라서 이 상자 하나를 바꾸어 싣는 거에 대해 등장인물의 반응들을 한번 우리 챙겨봅시다. 아시겠죠?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요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과 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를 길게 늘려서 발음하는 거다 보니까 성씨를 나타내는 거고, 자, 운전수 요거 체크해 줘야겠지? 운전수 뭐야? 직책으로 인물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지? 인물의 이름을 대신한다. 앞서 얘기했듯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익명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런 익명성은 이 산업사회에서의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사람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뭐 파악하자?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 파악하자. 자음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 갈등. 자음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트럭 운전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 자,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줍시다. 편지는 자항의 뭐를 나타내? 자항의 양심을 나타내고 그 자항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소재. 자, 자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 이 픽업에서 어떻게 뭔가 긍정적인 인물처럼 그려져.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중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나? 자,
미리 좀 체크하고 갑시다. 옆으로 빼서 이 자음과 트럭 운전수의 갈등 관계를 미리 좀 체크하고 가요. 자, 갈등. 누가 누구의 갈등? 운전수와 자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수와 자, 뒤에 내용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암은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무엇으로? 걱정으로 사실을 말해야 된다, 편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편지를 전달해야 된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운전수는 편지 전달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편지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결과가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이유죠. 즉, 결과를 어떻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히 편지 전달해서 책자 필요해. 괜히 나쁜 소리 듣기 싫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 뒤에 본문 읽어가면서 체크할게. 왜 그럴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오히려 개인의 성실함이, 즉 이러한 자아의 양심과 성실함이 무엇을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성실함이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지 전달을 거부합니다. 자, 나중에 요거 두 개 엮어서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래서 미리 요거 두 개를 좀 엮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트럭 운전수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따가 내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번만에 이 둘의 갈등 구조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자, 운전수 그건 미친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시인할 필요가 없어. 왜?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왜 굳이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자, 자항이 얘기해요. 제발 보내야 해요. 그럴 때 운전수가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이 상자 속에 오타 주인과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즉 우리 일의 주인인 거지. 그치? 우리 일을 맡긴 사람이야. 그런데 그건 뭐래? 큰 착각이야. 요거 표시해야 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것뿐이야. 즉 자신의 노동에서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한 거지. 그치? 자신의 노동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마치 뭐와 같다? 마치 기계 부품과도 같네. 뭐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다 기계 부품과도 같은 삶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어때? 뭔가 이 사회, 이 세상의 본질적 의미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 실제로 내가 그저 아는 거는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자 딸기과 보자. 체크합시다. 딸기과.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자 외눈가. 그 둘뿐이라고. 자, 딸기과 외눈가는 내가 붙인 이름인데 물론 진짜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진짜 이름 뭐야? 모르고 있다는 거지. 진짜 이름을 모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다?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소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자,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 역시 뭐라고 부르는데? 모르는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다 체크한 다음에 뭐 써주면 돼? 별명. 역시 별명으로 등장인물의 무엇을?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 자, 다시 씁시다. 익명성이 드러나고. 다시
그 뭐야? 이 현대사회, 산업사회에서의 소통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이 왼쪽이고 왼눈까지 상자를 접수하는 것은 정거장이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자, 요거 그대로 갈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진정한 관계가 부재하고 있는 진정한 관계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회요? 우리 산업사회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회사 취직하거나 어디 가게 되잖아.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착할 필요 없다, 일만 잘하면 돼. 뭐야? 니들이랑 관계 맺기 싫다는 거야.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 인간과 관계는 필요 없어. 그냥 뭐만 잘하면 돼? 마치 부품처럼 일만 잘해주면 돼. 그게 뭐야? 서로 스트레스 받고 편하게 사는 거야. 딱 이런 거예요.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더라도 그냥 이제 모르세요. 서로 일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좀 검은색으로 요걸 쓸게. 검은색으로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자, 상당히 어때요? 일들이 되게 세부적인 일이야. 그치? 접수받는 일, 상자를 접수받는 일. 이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일이야? 아니지. 그치? 되게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분업화시키고 있죠. 요게 또한 뭘 보여주고 있다?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만큼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니까 분업화된 산업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분업화된 산업사회가 바로 어떤 걸 만든다? 기계적 부품과도 같은 이런 것들을 결국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맥락만 잡아가죠. 맥락만. 산업사회라고 하는 맥락이 계속 잡히고 있는 겁니다. 산업사회라고 하는 맥락이.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 자,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 계속 이제 뭐 편지를 전달해 주시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 상장됐다가 그래서 맨 나중에 너 주인에게 계속 전달해 봐야지. 예, 바로 그겁니다. 근데, 봐봐. 그게 또 착각이야. 부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중간에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분업화된 사회에.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에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 운전수의 말이 핵심적이죠. 상자들이 한 군데에 나와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근데 여러 군데서 나와서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때?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자기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전모를 어떻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뭐야?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고도로 이 산업사회가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고도로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여기 사는 일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로 기계적 노동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의미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얘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기계적 노동을 의미하는 거고, 이 기계적 노동은 역시 부품과도 같은 삶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산업사회에 있는 거야. 산업사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연적인 거지. 필연적인 거. 그렇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아니지. 오히려 그럴수록 저항하면서 비판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저항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야 돼. 그래서 저항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넘어갑시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자, 그러다가 만약 제가 이런 실수로 인해서 무엇 하나라도 잘못 만들어지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들어갈 되게 중요한 부품인데 그게 안 들어가서 뭐 1000대 리콜 사태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되게 위험한 상황. 자, 뭔가 잘못 만들어진다. 그게 도대체 뭔데? 여전히 어때?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어.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전혀 안 쓰는 거죠. 전혀. 여튼 자 여기서 이제 다림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다림이 하는 말. 자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어떤 굉장한 기계. 자 그랬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뭐래? 폭탄이래요. 폭탄.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상자에 대한 다림의 모순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게 중요해요. 상자에 대한 다림의 모순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계라고 얘기하고 곧이어서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역시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이제는 결과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삶이라고요? 부품과도 같은 삶이라고. 뭐 하면 돼?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 없이 그저 난 뭐 하기만 하면 돼? 윤활유를 잘 칠해서 내가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 잘 돌아가기만. 두 번째, 자 기계와 폭탄, 즉 상자의 내용물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야.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야. 근데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뭐다? 본질적 모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계적 삶이자 무비판적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의 성실함, 가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지. 자, 이 피곡에서 누가 되게 성실하게 지내고 있어? 자아이 성실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이러한 사회에서의 자아의 성실함이 어떻다? 무의미하다. 왜? 기계가 될지 폭탄이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회에서 일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일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일 열심히 해봤자 뭔말인지 이해? 이런 거 여러분들 막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1등을 했는지 꼴등을 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럼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그런 신경 안 쓰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야? 이건 뭔가 이상한 사회야. 이상한 사회지. 이상한 사회야. 5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회야. 역시 다 쓰셨나요? 좀 쓰는 게 많았네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중요해. 이런 모습적 태도. 이게 특히 중요해서 그랬어. 자, 계속 가보자. 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상자 속의 부품으로 뭘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자,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뒤바뀌고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 그건 어때?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야. 그러니까 뭐야? 너의 이 성실함, 편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 성실함은 불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자, 여기 밑줄 보니까. 매우 큰 잘못이 될 수 있어. 왜? 이 창고 밖의 세상 정상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창고 밖 사회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가리공동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소설에서는 얘가 처음이긴 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가리공동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거기 임시인가? 뭐 있어? 노동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예요. 그래서 열 손가락에가 공이, 그러니까 열 손가락에 다 뭐야? 이 물집이랑 막 굳은 살 다 박힌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저기 단칸방 있어. 단칸방.
단칸방에서 무슨 6식구인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노동자를 등쳐먹은 스웨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스웨터 사장은 똥덩거리면서 잘 살아. 이게 바로 뭐야? 사회 구조적 모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서 이 노동자 입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대응되죠?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 자, 위로 조금 올라가서 아까 갈등 구조를 우리가 좀 체크합시다. 갈등 구조. 바로 이거. 자, 이 사회에서 개인의 잘잘못을 가는 건 무의미해. 이 사회에서 개인의 성실함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 큰 대학이 될 수 있어. 왜? 이 사회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사회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사회이기 때문에 너의 성실함이 오히려 너한테 해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 모함의심이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쭉 가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내용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장이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밝히면, 자, 요거 서류라고 하는 수제도 체크하셨어. 자, 이 서류에 대한 또 두 사람의 서로 상반된 태도가 들어요. 서류에 대한 상반된 태도. 서류에 대한 장과 운전수의 상반된 태도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합시다. 자, 장에 있어서 서류는 어떤 존재야? 판단의 기준이야. 서류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그치? 반면에 운전수에게 있어서 서류는 어떤 존재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야. 따라서 장에게 있어서 서류의 의미는 판단의 서류가 아니죠. 판단의 기준이죠. 판단의 기준. 장에 있어서 서류의 의미는 이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거지. 왜?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반면에 운전수는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지.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다? 부조리 하다라는 거. 부조리함에 대한 인식. 그건 뭐야? 사회에 대한 불신인 거지. 사회는 부조리해.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도 어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요 내용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좀 디테일하게 할 거야. 자, 쭉 넘어갈게, 이제부터. 자, 쭉 넘어갑시다. 자, 쭉 넘어가다가 우리 다링의 요 대사 있지. 무조건 다 가져가라고 그래. 아까 우리 다링의 성격 파악했죠? 어떤 사람이다? 물질적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되게 탐욕스러운 인간이야. 탐욕스러운 인간. 사셨나? 다링. 무조건 다 가져가요. 살짝 위로 올려줄까? 자, 근데 기임의 태도를 봐봐. 기임의 태도. 아니야. 반절만 낼 거야. 반절만 낼 거야. 뭐야 이거? 바로 장에 대한 배려지. 이 둘은 되게 사이 좋은 사이야. 사이 좋은 관계, 사이 좋은.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자, 기임은 결국 창고 속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잘 체크합시다. 창고 속을 떠나. 그러면 기임은 요 창고 밖을 향하게 되는데, 자, 과연 창고 밖은 희망찬 세상일까? 이것이 공간의 의미 파악하는 거야. 희망찬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운전수가 어디서 오는데? 창고 밖에서 오잖아. 근데 운전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사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지? 그럼 창고 밖도 어떻다? 창고 아니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 창고 밖에서는 운전수의 활동 영역이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창고방 역시 어때? 희망적인 공간은 아니라는 거지. 희망적 공간은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기임에 이러한 태도 있죠. 자, 요거는 그럼 어떠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제 이상을 지향하는 태도일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뭐야? 이 창고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적 행위인 거지. 어떻다? 뚜렷한 목표의식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곡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없어. 긍정적으로 나오는. 자, 그러다가 쭉 다시 갑시다. 쭉 다시 갑시다. 둘이 뭐 예전에 떠나지마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자, 그러다가 쭉 넘어가서 어디니? 여기. 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기임한테 기임한테 줄 스웨터를 찾아내고, 그리고 자앙이 뭐를? 기임한테 줄 북어 대가리. 스웨터 북어 대가리. 기임에 대한 자앙의 애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눈 좀 풀어봐. 여기다. 자, 여기 여러분들 스웨터 위쪽에 군뱅아 보이세요? 군뱅아? 군뱅아 밑줄 긋고 B라고 좀 체크하라. B. C라고 좀 체크하지. 다음. 그 전페이지에 의부덤이 보여? 의부덤. 그건 이쪽으로 이쪽에 의부덤. 요거를 B라고 체크하고. 샀어? 그 다음 또 위쪽에 운전수의 말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군뱅이 양반 보이죠? 요 군뱅이에 A라고 체크합시다. 자, 무슨 얘기? A, B, C 한 다음에 혼자 의미 다른 거 뭐야? A. 오케이? B, C는 뭘 나타내줘? 기인과 자음 사이에 어떤 돈독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의부덤이라고 하시는 뭐야? 그 안에는 애정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치? 계속 잔소리하지만 그 잔소리하는 사람 밑에 애정이 깔려 있는 거고, 요 C도 그냥 기인이 자한한테 뭐야? 애정 섞인 목소리로 군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얘네들 체크해가지고 의미 다른 거 하나 찾아봐라 한다면 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들 했어. 자, 마지막. 여기. 창고 밖으로 떠나는 즐겁다는 뜻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조용해진다. 자, 식사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 자항의 내면신을 뭐로 표현한 거야? 외양 묘사를 통해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자항의 무기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항의 무기력함. 자, 왜 무기력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뭐지? 성실하게 그럼 내가 이런 게 진짜 소용이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니 바라본다. 중요하지? 바로 이 곡의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거기도 하고 제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북어 대가리. 자, 이 북어 대가리의 의미를 어디 체크하시면 되냐면 밑에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 보이세요?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
여기에 밑줄 긋읍시다. 여기 쓸쓸하고 험한 요게 바로 국어 대가리. 그치? 국어 대가리. 바로 장애 혼란한 장애 아니 의미라고 하면 쓰면 안 돼요. 장애 가치관의 이렇게 해서 장애 가치관의 혼란 이런 식으로 그치?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장애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국어 대가리의 특징은 뭐야? 몸통이 없다는 거지. 자, 물고기에 있어서 뭐 물고기뿐만이 아니죠. 몸통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걷게 해주는 존재고 어디론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육체적인 조건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몸통의 부재는 방향성 혹은 실천력의 상실. 따라서 국어 대가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무엇을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누구? 자아, 이퀄 현대인.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말해보려. 내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어땠어? 행복했었어. 그런데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는 그 행복 속에서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치? 부조리한 사회야, 부조리한 사회. 그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의 이 나의 노동은 성실하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자신의 성실한 삶에 대한 뭐가 드러나고 있다? 회의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이런 것들 다 내적 갈등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자, 이 부분은 뭐야? 자아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야. 자아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심리가 변화되기 시작해. 뭐가 일어나고 있다? 인식의 전환. 결코 긍정적 의미가 아닌 인식의 전환.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세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어때? 서류와 대조하면 서류를 뭐 하기 시작해? 다시 맹신하죠. 서류를 맹신하는 모습. 자,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 여기를 갑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다시 어때? 창고에서의 성실한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성실한 자아의 모습을 다시 회귀했다. 돌아가고 말했다. 자, 요거를 옆으로 빼서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자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엇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통해 결국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하게 됐다? 유지하기로 한 거지. 세상은 잘못되지 않았고 나의 성실함도 의미 없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신념을 유지하게 됐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때? 내적 갈등이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으나 주제의식 측면에서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돼버린 거지. 부정적인. 옆으로 뺄게. 자, 이러한 삶의 모습, 자아의 삶의 태도는 자,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세상에 대한 성찰이 없는, 세상에 대한 성찰 없이라고 세상.
다시 기계적 삶을 지속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인 거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뭐 그런 거지 뭐. 막 열심히 회사 일했어. 실제로 막 뒤통수도 맞고 막 날 욕하는 것도 듣고 그렇게 살다가 아휴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도대체 나의 자아실은 어디서 하는 걸까 해놓고 다시 어때? 씻고 내일 출근하잖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포인트야.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이 희곡에서는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의라는 게 뭐예요? 그 현실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 풀었었네. 자, 여기 이제 그거 되나요? 그거. 자, 교과서 해설 드리도록 할게요. 해설 드리고 10분 쉰 다음에